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가 기업 합병 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신작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국내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국내 게임 산업들은 현재 어떤 위치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인터넷 게임 담당하시는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최근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과 또 앞으로 가야 될 길, 또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과 게임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소혜 연구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일단 시작은 바로 국내 게임 산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게임 산업이 현재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게임사들의 수익성이 좀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현황부터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게임 업체들의 수익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예전에는 대개 이제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 마진의 평균이 한 25% 정도 좀 고 레버리지가 나는 구간이었지만은 작년만 봐도 이제 그게 20% 언더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수익성이 훼손됐는지는 당연히 이제 신작이 출시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고 이 와중에 인건비 레벨은 많이 올라간 와중에 이제 막대한 투자비, 마케팅비를 붓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수익성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지금 산업이랑 비교해도 펀더멘털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산업이 좀 많이 어려운 쪽에 속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신작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소위 그런 불문율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그쵸. 요즘은 그런 신작 효과도 없고 그게 이제 본 게임 나왔을 때 과거만큼의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다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된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신작에 대한 베팅을 세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당연히 최근에 뭐 히트를 치고 흥행을 하는 게임들을 보면 잠깐은 뭐 중박 이상의 히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냥 예전의 레거시 작품들, 예전에 그냥 오래된 게임들이 여전히 상위권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많고, 그리고 너무 경쟁이 심화되고 게임 시장의 산업 파이는 무한정 늘어나기는 어렵고 유저는 한정되어 있는 와중에 이제 요 게임이 생기면 요거 좀 플레이 해보다가 이제 요 제로섬인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수백억의 마케팅을 한 작품을 위해서 쏟아붓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게임주의 투자 패턴 무조건 신작 기대감을 앞두고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가 사실 출시가 되면 망하면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고 좀 잘 되면 한 번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이런 패턴이 요즘은 좀 들어맞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내 게임 산업이 내적으로는 뭔가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럼 게임 산업 스스로는 뭐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한번 확대해보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PC 시절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많이 이전이 됐고, 모바일 게임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만 그래도 MMO를 정말 잘해왔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시장을 레벨을 키워놨긴 한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좀 많죠. 우리나라 아니면 동남아, 대만, 일본 정도까지만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시장인 북미 시장 또는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로를 좀 노려보는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모바일 플랫폼, PC 플랫폼은 괜찮게 잘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비중도 적고 좀 노출이 안 되어 있는 콘솔 플랫폼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다른 매출원과 이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 Q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기로의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많이 시작하죠, 요즘. 사실 그 3대 플랫폼이 PC, 콘솔, 모바일인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뭐 닌텐도 하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콘솔에 대해서 소위 과금력이 있는 소위 3040 게이머들이 콘솔에 아주 친숙한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 콘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이 콘솔 시장 좀 더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좀 친숙하지는 않으시고 사실 이 컨솔 시장은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스토리 전개나 뭐 작동이나 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모바일 유저들, PC 유저들은 콘솔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뭐 아직까지는 재밌는 작품도 못 느껴봤고 익숙한 작품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플레이하는 경험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컨솔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목표도 우리나라 유저들, 컨솔 유저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사실은 신규 글로벌 유저들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북미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을 뭐 외국에서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로스트아크만 하더라도 그쵸. 그 아스몬골드라는 유튜버가 어마어마하게 그 군단장 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웰메이드 게임들은 또 로스트아크는 PC 플랫폼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국내 게임작들은 모바일인데 PC 런처로 실행을 하고 그래서 무늬만 모바일이고 사실은 PC 런처 게임이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또 핵과금이 있어야만 되는 페이투윈을 너무나 과감하게 지향하고, 지향하다 좋아하고, 보니까 이제 서양인들의 그 게임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국면에서 게임주 주가 추이는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은 NC소프트와 크래프톤 기업이 있었죠.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C 시절에서 정말 잘 성공하고 이거를 모바일로 늦게 시작을 했지만 또 한 번의 모바일 시장에 정말 개척을 해버리고 멀티플 상향도 많이 가져왔죠. 네. 그러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사실 예전 같지 않은 그림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여전히 리니지에 너무 국한되어 있고 여전히 과금을 많이 하고 나의 장비를 키우고 돈을 많이 써야만 사실 이길 수 있는 이렇게 뭔가 네. 스토리 전개나 아니면 스킬을 위한 이런 컨트롤보다는 그런 류의 게임을 계속 내면서 사실 유저들의 반응이 조금 차가워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NC가 그러한 클래식한 리니지의 느낌으로 게임을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그러한 유저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이제 세워졌고 네. 이제 뭔가 새로운 멀티플과 새로운 가치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장에서 좀 먹히는 부분의 게임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모바일 시대 때 리레이팅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한 최근 1, 2년간 많이 또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상장하자마자 이제 뉴스테이트라는 신작이 나오면서 사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두 번째 신작이었지만은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많이 밸류에이션도 지금 디레이팅이 된 상황에서 작년 말에 이제 세 번째 신작이라고 볼 수 있는 PC 컨솔의 또 다른 신작이 하나 더 기대감에 나왔지만은 요것도 약간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래프톤의 메인 게임인 유일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PC 모바일 컨솔에서 잘 하고 있긴 한데 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반등이 되는 구간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은 분기 매출 추이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신기하게도. 네네. PC는 특히나 작년 3분기, 4분기에 무료화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 크게 반등한 이후에 이번 1분기에도 사실 서프라이즈 정도로 너무나 잘 나온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의 견고한 이익 체력은 너무 훌륭하지만 신작이 두 번을 연달아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두 종목 모두 네. 최근의 주가 추이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해 있고 멀티플도 많이 없어져 있고 많이 기대감이 거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크래프톤하고 NC가 국내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꽤 받쳐주는 그런 이익 체력이 괜찮은 그런 기업으로
지금 좀 됐고요. 성장에 대한 뭐 기대감은 조금 소진되어 있는 덜하지만, 상태인 것 같고 네. 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PC2 모바일 모멘텀을 완전 제대로 먹었지만 현재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대로 그 신작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조금 된 것 같네요. 그러면 거꾸로 아까 또 콘솔 시장이 좋다고 하셨는데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 이렇게 콘솔 시장으로 좀 진출하는 기업 혹은 진출할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있으신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대형사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게임들 업체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크래프톤, NC 준비를 했고 내놓은 회사도 있고 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여름에서 가을쯤에 이제 또 다른 신작이 나올 예정인 것 같고요. 이제 중소형사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게임 회사들도 조만간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아직 그 중소형사로 불릴 수 있는 좀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은 아직까지 컨솔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업체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규모가 좀 있고 그래도 이익 체력이 있는 회사만이 좀 콘솔을 준비하는 것 같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회사가 전략적으로 그런 그렇죠.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게임 산업이 뭔가 사실은 2021년에는 뭐 메타버스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메타버스였는데 근데 지금 2년 만에 상당히 뭔가 바뀐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럼 어떤 좀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게임주들, 게임 업종에서는 사실 꿈이 있어야 되고 신작도 있어야 되고 신작이 하나 흥행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는 고 멀티플의 산업을 주는 부분이 이제 게임주였는데 말씀드린 앞의 내용처럼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이 패턴이 잘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인터넷 게임을 통틀어서 이 성장 산업을 봐도 매출을 엄청나게 고성장시켜서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비용을 효율화시켜서 비율적으로 나가던 이런 비용들을 조금 세이브하면서 이익 체력을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좀 밸류를 어디서 책정할 수 있는지를 주는 회사들이 조금 더 가치를 높여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다 사실은 당장 눈앞에 닥친 또 대형 신작이 있으면 또 근거 있는 신작이 있다면 네. 또 같이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로 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산업에서 최선우주는 어떻게 되세요? 배틀그라운드 하나의 작품으로 사실 분기 이익 체력이 1,500억, 2,000억 이렇게 단단하게 사실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인 크래프톤이 최선우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크래프톤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신작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만큼 시장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네. 실적 컨센서스가 퓨어합니다. 깨끗합니다. 다른 게임주들은 사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향될 여력이 많지만 크래프톤은 이 견고한 이익 체력만으로도 좀 바텀 밸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선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넷마블이 작년에 1,0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냈던 비용의 거의 그 비효율의 끝판왕이었던 회사였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나 마케팅비를 좀 회사가 강하게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숫자를 봤을 때에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가장 좀 세게 가파르게 넷마블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우주랑 투자 포인트까지 얘기를 했는데 얼추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인트로 때 그 블리자드 얘기를 했는데 소위 디아블로 4가 우리나라에 또 상륙할 예정이고 그렇죠. 디아블로 4는 패키지 게임이어서 소위 한 번 사면은 물론 이 이후에 계속해서 DLC가 있겠지만 한 번 사면은 10만 원 정도로 즐길 수가 있고 반면 국내 RPG는 무과금도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무과금 플레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상당한 유과금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게임이긴 하거든요. 물론 돈을 쓰면은 돈 쓴 재미는 있는데 그거를 무리하게 써야 되다 보니까 유저풀이 충분히 늘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내 게임사들이 이런 뭐 디아블로라든가 외국 글로벌 신작들 또 국내에도 콘솔을 즐기는 유저들이 많아지면은 콘솔 쪽에서도 소위 굉장히 짱 먹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닌텐도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점점 게이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게임사들은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충분히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해오던 모바일 시장의 패턴은 사실은 지금 한 5, 6년을 해왔기 때문에 핵 과금이 있어야만은 내가 이 게임에서 사실 뭐 힘이 세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특성의 유저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작동이나 나의 스킬을 늘려서 이걸로 게임을 즐겨보겠다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대작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디아블로도 있고 파이널 판타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기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유저들도 충분히 그런 잘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이고 그게 잘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과연 그것을 기회 요인으로 받아서 그거에 비슷한 이제 웰메이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웰메이드 게임들이 콘솔 쪽에서 또 PC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저들도 그쪽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도 그냥 단순한 PC 모바일 MMO에서 이제 그쪽 플랫폼을 의식하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2021년에 뭐 메타버스 뭐 약간 찍먹만 해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던 그런 시기에서 현재는 신작을 내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게임 그 자체가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줘야지 게이머들이 많이 몰린다는 그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럼 크래프톤이 아닌가 싶은 게 어쨌든 크래프톤은 상당한 유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오늘 게임 섹터 얘기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본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